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창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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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또 겨울 한참 겨울일 때는 겨울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겨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데 또 이렇게 변해서 윤학의사님 요새는 이제 변하는 도리로 이제 보시죠. 예. 그 예전하고 지금 변하는 도리를 이렇게 보실 때하고 예전하고 보는 것이 어떻게 조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보는 것부터 다 달라졌어요. 사실은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정말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예쁘게 피고 또 지고 또 새싹이 돋고 하는 이것이 정말 변하는 도리라요. 그래서 변하는데 아름다움이 있고 변하는데 추함이 있고 변하는데 착함이 있고 변하는데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는 거는 그냥 성품이 없거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입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입처에서. 근데 그것 자체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목표 지점이 어딘가 먼저 그거를 알아야 돼. 공리요달이 우리의 목적지면서 목표 지점이에요. 공리요달하는 거. 야, 거기다가 딱 우리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는요. 공리요달이에요. 공리요달 한다는 게 곧 자기의 성품을 보는 거죠. 공리요달이에요.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해서 본래 우리는 공리가 요달이 돼 있는데 지금 뒤바뀐 생각으로 잘 못 가니까 여기서 뭐를 쓰느냐 방편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면 요 방편을 써서 여기로 자기가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360도라고 보면 되죠.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한번 되돌아온 요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데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방편인데 어떤 방편? 지혜 있는 방편을 써야 돼요. 지혜 있는 방편.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먼저 관찰을 잘 할 수 있어요. 관찰. 자기가 지금 이 입처에서 입처라고 합니다. 이 입처라고 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죠. 요 입처에서 별난 생각을 다 하고 별거를 다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가 요 입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자기의 틀을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그 무령거사님하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 하도 애들이 요새는 결혼을 안 하고 또 요새 TV에서 이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또 막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우리는 열렬 팬이라 그거 열심히 보거든. 그래서 아이고 애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들어보면 어제요 아픈 데도 많고 이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좀 의지를 하는 게 낫잖아요. 젊었을 땐 지지고 볶아도 나이가 들면 조금 의지를 하고 서로 의지를 해서 그 어떤 거를 봤냐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부인. 그 부인이 이제 완전히 이랬는데 남편이 60이신데 그분이 아주 그 8년이 지났더만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분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한 분은 또 남자분인데 이게 몸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덜덜 떠는 병 뭐지? 파킨슨 병인 거예요. 이게 이제 대기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다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몸도 이제 잘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도 말을 좀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또 거기 이제 굉장히 헌신적으로 또 그분을 또 보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를 둘이서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이제 소감이 요새 애들은 이렇게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사나 그렇게 이제 아침을 드시면서 그렇게 해서 걱정을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60대가 생각하고 있는 세대의 그 생각은 5세에서 30대 결혼을 해서 한 70 정도 되면 죽고 이런 그 부모 세대도 그렇게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또는 관념 내가 보고 들은 거 그 자료로 미래의 것을 말하자면 추측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것만큼 인식도 변하고 사회 구조도 변하고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생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백공 선생님한테 그 물었지. 우리 10대, 20대 초반, 20대까지만 해도 뭐 인구 뭐라노 그거를 인구 폭발이라고 했나? 막 그렇게 해서 산하 제한을 하고 예비군 가서 이거 피임 수술하면은 면제해주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우리 보살님이 너무 잘 알 수 있죠. 가족 계획. 그래갖고 뭐 하나 잘 키운 딸 10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도 다 있었어.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그러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은연중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많이 교육이 돼요. 근데 이제 두 분한테 그 주경 만드시는 그 인산 선생님을 제가 20대 그 말 30대 초에 만났는데 인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너무 이 시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애기 안 넣는 거 이거 산하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많이 낳아라 하시는 거라 이건 국가가 이게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그때 아이고 선생님 인구가 폭발을 해서 나중에 식량이 없어서 사람이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그때 그랬죠.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식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식량이 모자라서 죽는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20, 30대니까 딱 정신이 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허공이 밭이 되니까 많이 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허공이 밭이 된다고 했네요. 허공이 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도 끝없는 허공이 좀 더 식량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막둥이를 제가 1991년생인데 걔가 그때는 걔가 이제 셋째거든요. 그때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1991년도에. 셋째 놓으면은 막 완전히 미개인이라 했거든요. 1991년인데 지금 뭐야? 2017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한 25, 뭐 이미 그거 출산율이 떨어진 건 한 20년대부터 떨어졌죠. 그게 2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20년 앞.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 사이에 사회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어머니가 살림을 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집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은 또 이제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교육이 신장이 돼 있고 또 아빠 혼자 벌어서는 못 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 20, 3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뭐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단지 뭐 그거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2025년도에 가면 오늘 아침에 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건 일본인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빨리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지금 하는데 일본이 9명 중에 하나는 무조건 치매래. 9명 중에. 오래 사니까 9명 중에 지금 암이 셋 중에 하나가 지금 60 이상은 셋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9 중에 하나는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그러면은 앞으로는 치매와 저출산 이걸 아주 그냥 지지고 뽑겠구나. 이건 사람은 안 놓고 젊은 아이는 없고 이제 나이 든 어른은 자꾸 치매 상태로 가고 이러면은 또 여기 환경에 알맞는 또 다른 이제 또 환경이 오겠죠. 많은 로봇들이 이 치매 환자를 돌본다든지 뭐 이런 저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저희 관점으로 저희 그걸로 잘 뻗쳐나가지를 못하니 제 입처에서 보면
저출산과 치매와의 전쟁이 이게 대단한 앞으로의 국가 과제가 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또 다른 여기에 알맞은 또 변화된 또 사고방식과 환경이 또 나오겠죠. 요인들이. 그러니까 늘 변하는 돌이라 이게 전부 변하는 돌이죠.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자꾸 그러죠. 이 공부 노후대 책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죠. 첫째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 사회가 형성이 돼요. 소셜이 되는 거죠.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이런 게 기본적인 그 진리에 입각을 해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전하고 스트레스에 강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감정이나 그 탐진치에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 우리 명상하고 국선들을 정말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되네. 왜냐면 국가적으로 너무 이게 지출이 심한 거예요. 앞으로 치매 노인 안 모셔본 사람 모르는데 치매 노인 한 분을 모시려고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방편. 그래서 모든 것은 뭐다? 나의 입처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킨다. 나의 입처에서. 진짜로 하려면 내라는 게 없는데, 거기에 내라는 게 없는데, 이제 그게 뒤바뀐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관찰을 통해서 모습 공식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동. 우리 송창훈 씨는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시죠? 네. 예, 변한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변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저기 진정신부터 여기 넣어보자. 시작. 아니,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그래 똑같이 다 하지. 뭐 할? 바쁨. 바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 다 같이 시작. 인연과 인연과 조건으로 조건으로 생긴 생긴 바쁨 바쁨 변한다 할 것이다. 것이다. 한 개 더 해라. 두 개씩 하자. 또. 그럼 돌아오면서 한 개씩 하고 또 돌아오면서 하자. 그 다음에 윤아 거사님. 한번 넣어보십시오. 생각.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저기 해각고사님. 예, 욕망. 욕망.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망 변한다 할 것이다. 하얀 등나무. 인연과 조건으로 산다. 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최정환 고사님. 계절. 예, 계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계절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송창원 고사님. 안도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도감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안도감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그 중에 모든 모습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만 조건이 삐끗하면은 변해버리면 안도감도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건강 변한다 할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건강, 그지? 자, 그 다음에요. 윤아 의사님. 화남.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남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해각보다 일각이 어디서 있냐. 네. 질투.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질투 변한다 할 것이다. 입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입처 변한다 할 것이다. 또요. 행복.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행복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성장어. 내 시야.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시야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내 시야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죠, 2개. 자, 인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조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도 전부 변하고 할 것입니다. 자, 요거 페이지, 요거 책. 오늘은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75쪽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이 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느냐 하면은, 하기는 이걸 하는데 또 3분이 오셔서 또 이거를 하고 또 3분이 하는데, 기존 분도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페이지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전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 페이지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왜 변하냐? 인연과 조건으로,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 변해버려. 그래서 고정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 어떤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느냐 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거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생겨.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딸을 보면 예쁘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그지요? 또 빵을 보면 맛있다 하는 마음이 또 생겨. 그런데 빵이 없어지면 맛있다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 딸이 있다가 저 방으로만 가도 예쁘다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래서 경계에 따라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경계에 따라 생기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요 망심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으면 있다가 경계가 없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이라고 해.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망상. 뒤바뀐 생각이야. 뒤바뀐 생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무지. 그죠? 무지가 일어나고 또 무지로 인해서 뒤바뀐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죠? 차별 현상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차별 현상.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절대성의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 아픔은 어디서 오는가? 안도감은 어디서 오는가?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을 내. 그럼 욕심은 어디서 옵니까? 이 말하고 똑같지요. 화냄은 어디서 옵니까? 내 시야는 어디서 옵니까? 계절은 어디서 옵니까? 계절이 바뀌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일.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을 딱 괄호로 쳐갖고 이것이 어디에 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경계에 따라서 탐진치가 다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죠.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 괄호 해놓고 진정심부터 그 마음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어디서 옵니까? 한번 물어보자. 시작.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왜? 경계에 따라서 즐겁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자, 그 다음에 윤아 가사님. 욕망. 욕망. 해보십시오. 여기. 경계에 따라 따라 변하는 마음을 괄호로 치고 그거 대신 뭐예요? 욕망은 어디서 옵니까? 예. 욕망이라는 것이 내 몸뚱아리도 없고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욕망이 일어날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예, 욕망은 어디서 옵니까? 자, 그 다음 해각보살님요. 고통. 해보십시오.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예,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그 다음에 등광보살님. 치매. 치매? 예. 해보십시오. 치매는 어디서 옵니까? 예, 치매는 어디서 옵니까? 그 다음에 사랑. 예, 사랑.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예,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그 다음에 불안감은 어디서 옵니까? 불안감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말이 되지요. 그러면 이게 탁 이해가 돼요.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러면 바운다리가 너무 커서 내가 마음에 탁 와닿지를 않는데 불안감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딱 하면 딱 내 마음에 와닿아. 자,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은 다 달라. 불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고통스럽다 하는 느끼는 이는 마음은 전부 다 다를지언정 느끼는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억년 전에도 그것이거든요. 이때 사실은 이 대목이 그냥 한 소식 하는 대목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 마음도 일어나고 하루에 우리가 수천만 번보다 더 해요. 수천만 번만 쓰겠습니까? 마음을? 5만 가지 잡생각에다가 감정에다가 너무나 많이 해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밥 한 술 뜨는데 30번을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밥 한 술 딱 뜨는데 30개의 생각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하루에 10번 먹고 곱하기 3 하면은 도대체 또 몇 번이고. 그래서 경계에 따라 마음은 다를지언정 그 느끼는 마음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불안하다 내가 힘들다 하는 그 마음의 바탕 요 바탕은 우리 새말피에 모습을 잘 굴리 자가 있고 바탕을 낮추 자가 있어요. 그 바탕이 백봉 선생님의 그 새말피에 바탕을 낮추자 이거는 엄청난 방편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모습이 어떻게 됐든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 머물 수 없다 그런 거 몰라도 보통 사람들 모습 하면은 그냥 감이 오는데 바탕을 낮추자 이거는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요 바탕이라는 것은 모든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변하는 것의 바탕.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은 다를지언정 그 바탕, 마음의 바탕은 뭐다?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이 바탕은 무엇이 없다? 이거는 모습이 없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은 모습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짜라고 하고 헛것이다라고 해요. 요것을 진짜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지금 요새 하지요. 동정이 이려하니 그거 맨날 보내고 있죠. 지금 동정이 이려요. 동정이라는 것은 그 정을 절대성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 두 개로 봤을 때 경계는 동정이 하나라. 바탕이 하나다. 이 말이죠. 바탕이 하나다. 동정이 이려하니 거래 오고 가는 것이 본래 본적하다. 적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정 이려 거래 본적. 백봉쌤이 그런 거는 딱 외우라고 했어요. 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이런 건 다 외우라고 했어. 외워. 딱 외워놓으면 공부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마음은 뭐다? 가짜다.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니까. 그런데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바탕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 처음에는 가짜와 진짜를 딱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볼 줄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가짜는 진짜의 굴림새다. 작용이다. 또 요 진짜는 가짜의 바탕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처음에는 내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지금 내가 불안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건 가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빔밥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축냄비 계속 얘기를 옛날에 했죠. 요새는 또 축냄비가 있으면 축냄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불이라 인연과 조건이죠. 불을 탁 켜면 쪽이 벌떡 끌어올라요. 이렇게 막 A, B, C, D로. 자, 성창원 씨. 네. A, B, C의 본래 모습은 뭐지요? 본래 바탕은? 요거 축냄비예요, 축. A, B, C, D로 막 팍팍 끌어올라요. 그러면 A, B, C, D는 뭘로 돼 있죠? 죽이에요, 죽. 근데 얘가 나는 죽 A야 이렇게 말을 안 해. 죽 A야 이렇게 말을 안 해. 어떻게 해? 나는 A야 이래. 자기가 A인 줄 알아. 무슨 따로 독립적인 개별적인 무슨 개체가 있는 줄 알아.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불만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펄떡펄떡 뛰어오르던 것이 다 죽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안 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죽 A, 죽 B, 여기 죽 A, 송창원 씨, 여기 윤학원사님, 여기 진정심, 이렇다고 하죠. 그래서 송창원 씨가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송창원이지. 나는 본래 법신자리로서의 송창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딱 송창원이라는 몸뚱이가 따로 있고 개체가 따로 있고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나는 독립적인 개체고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이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죽은 보면 알 수가 있어. 죽은. 그지요? 죽은 그냥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내한테만 오면 어려워. 내한테만 오면. 그렇지요. 왜? 독립적인 내가, 고유한 내가 있다는 인식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근데 요 내라는 것이 어디에? 도깨비 풀처럼 딱 붙어 있어요? 몸뚱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몸뚱이가 없다면, 송창원 씨 몸뚱이가 없다면 나라는 생각이 어디다 붙을 것입니까? 몸뚱이가 없다면. 붙을 데가 없- 딸이 그렇게 이쁘다고 했는데 딸이 어디다 붙을 거예요? 내 몸뚱이 없으면. 붙을 데가 없네. 붙을 데가 없어요. 내 몸뚱이가 있으니까 딸이 생기고, 딸이 생기니까 내가 뭐가 됐나요? 내가 뭐가 됐어요? 딸이 있으니까 아빠가 된 거예요. 전부 상호이전적이에요. 연결이 돼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연계가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자기는 본래 아빠였고 이 아이의 본래 아빠였고 본래 내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몸이 사라지면 가지고 갈 것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본인이 평소에 내가 만약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숨 들이쉬었다가 못 내쉬면 죽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보면요. 에서 못 내쉬어요. 그러면 딱 죽는 거예요. 내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싹 들이쉬어요. 들이쉬고 못 내쉬어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못 내쉬어요. 그래서 호흡에서 내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몸을 버린다고 하자. 송창원 씨 갖고 갈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뭐? 죽을 때요? 몸을 버려버렸어. 그럼 뭐 갖고 가나요? 아무. 갖고 가는 거 없지요. 이제 습성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따라 생겨. 그건 내는 아니야. 그런데 그 습성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몸뚱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언제 알자는 거예요? 죽을 때 알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알자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모습을 잘 굴리자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헬렐레 하자 이거 아니죠. 헬렐레 하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어. 이때까지 맨날 나다 이런 뭐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랬지만 그것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네. 그러니까 어때요?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지금부터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복도 오고 자유도 오고 깨달음도 오는 거잖아요. 이 공부를 해서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 송창원 또는 죽 대신 허공을 붙이면 허공 송창원, 여기 법신을 붙이면 법신 송창원이야. 그래서 백범선 맨날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요 변하고 머물 수 없는 요 송창원이라는 요 생각, 나라는 생각과 몸뚱이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러니까 요것을 위해서 온갖 일이 다 벌어져. 사고방식도 요것을 위해서 다 벌어지고, 그렇죠? 이것이 중심이 돼서 온갖 일을 다 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래 나로 되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본래 나로 되돌아가자면, 나는 죽 송창원이고, 죽 허공이고, 법신으로서인 송창원이구나. 이것이, 근데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이렇게 한 번에 육조대사님처럼 지나가는데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랬거든.
우리는 맨날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잖아요. 몸뚱이에 머물러 있고 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소득이 생기심, 엉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한 소리에 그냥 이거를 뚫고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 자기의 관념을 뚫고 나와버렸어. 근데 우리는 상당히 이게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건너머. 자꾸만. 여기서 끌지도 않았는데 막 넘어버려, 그냥. 그래서 공부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습 공식을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3년만 하다가 보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살림이 생겨요. 자기 살림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허공으로 더불어서 허공이라는 이 말은 단어는 허공이란 이름을 빌려온 거죠. 왜?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그 대표적인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여튼 달을 가리킬 때 달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달을 가리키면서 그 달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거를 가리키려니까 그것처럼 허공도 그렇단 말입니다.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면 전부 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구나.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구나. 요 소식을 알면 이 말이죠. 요 소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물이 있지요.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물이 있어요. 있고 그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억년 전에도 그것이거든요.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내용물이. 송창원 씨하고 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물이 다 달라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거든요. 입처가 다르거든. 그런데 송창원 씨하고 일심행은 뭐예요? 죽일심행, 죽송창원이라. 그러니까 뭐? 바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탕이 하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게 우리가 공부가 안 되냐? 안간 힘을 써도 안 되냐?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알면 빵 터질 거 아닙니까? 송창원 씨 그렇죠? 명상도 많이 해보시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요. 그 명상을 왜 하는 거지요, 우리가? 호흡도 하고 명상을 해요. 그지요? 참선도 하고 그래요. 명상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지요, 그거? 끄달리는 경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끄달리는 경계로부터 벗어난다 하면 누가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벗어나려고. 근데 나는 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제 몸뚱이로부터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벗어나려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벗어나려고 한다. 그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중요한 거라서. 네. 자, 명상을 하면 무엇에서 벗어난다고 했죠?
끄달리는 경계. 끄달리는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명상을 하는데 왜 끄달리는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성품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제가 뭔가 이 어떤 경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떤 허공으로서의 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보림선은 이제 물든다, 그지요? 허공으로서야. 여기서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지만 뭐 참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보라고. 명상을 하면 내가 경계에 끄달리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번. 가르치는 사람이 너 이거 명상하면 거기서 벗어나 이렇게 그걸 믿어서? 그죠? 1번 그거겠죠. 그걸 하면 벗어난다고 하니까 명상을 해봤다 이거죠. 해보니까 끄달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더냐? 이렇게 제가 지금 묻고 있어요. 벗어나더냐? 벗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 벗어나요? 조금이라도 벗어나요? 명상하는 동안에는 좀 벗어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명상을 하는 때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 해서 그 순간은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죠? 일단 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네. 그러면서 평화로움을 느꼈고 예.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계 같은 걸. 네, 그거. 네. 예. 아니,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는 그러면은 그 평화와 안정감이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 인연과 조건이 변해버리고 막 움직이면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그 고요함과 평안함도 그 경계도 무엇이지?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 근데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거를 명상의 말하자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 명상에서 자리에 방석에서 탁 털고 일어나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해봤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되는 듯 하는데 털고 일어나면 안 되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이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예.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좀 더 결국 뭐 저는 책 본 거밖에 없는데 네. 책을 보고 더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명상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나 어떤 몸의 가벼운 느낌 뭐 이런 것들 결국에 그냥 하나의 또 다른 경계였던 것 같고 네. 그것과 제가 이 정말 이 호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나라는 어떤 그렇게 변화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변화를 되었어요 최근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할 때 하는 나하고 일어나서 막 다니면서
막 경계에 끄달리는 나하고 어떤 나인가요 그게? 경계에 끄달리는 나는 어떤 나고 앉아서 명상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나는 어떤 나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누가 공부를 그 명상을 하는 건가요? 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나죠. 똑같은 나.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왜 방석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좀 가라앉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마음이 흐트러지냐? 그럼 뭐 가라앉는 거하고 흐트러지는 거하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가라앉는 거는 좋은 것이고 흐트러지는 건 나쁜 것이다.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요거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요것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을 지금 내가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그런 모든 변하는 것을 일단 어떻게 보자? 자세히 잘 관찰해 보는 것이 1번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서 지금 이것을 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것도 파도거든요. 그렇죠? 파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우선은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관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관찰을 자꾸 하는 데 따라서 그 관찰이 뭘 얘기를 해줘. 나한테 지금 모든 이유와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자꾸만 얘기를 해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내가 자꾸만 조작을 해버려. 어쩌고. 근데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무엇을 해도 내 입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내 입처에서 해. 내 입처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입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편하고 헛것이구나. 그것을 자꾸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예요. 자꾸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버리자. 억년 전에도 억년 후에도 이렇게 하면 감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오거든요. 너무 크고 생소한 말씀이라 어리둥절하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이해는 됩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억년 전이나 억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머리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게 모습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일단. 근데 이제 본인은 모습이 없으니까 없는 데다가 방점을 두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억년 전이다, 지금이다, 억년 뒤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요거는 안 되겠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